무대로 박진표 감독님 먼저 모습을 보이고 계시네요. 김인권 씨, 김재영 씨, 네, 김하영 씨, 그리고 박신혜 씨가 무대로 오르고 계십니다. 본인 이름이 적힌 곳에 착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SBS 새 금토 드라마 지옥에서 온 판사, 오늘 이 작품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오늘 많은 분들이 자리해 주셨는데 박진표 감독님부터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출을 맡은 지옥에서 온 판사 연출을 맡은 박진표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박신혜 씨. 네, 안녕하세요. 지옥에서 온 판사 강빛나 역을 맡은 박신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재영 씨. 네, 안녕하세요. 지옥에서 온 판사에서 한다운 역할을 맡은 배우 김재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인권 씨. 인간미 넘치는 악마 역을 맡은 구만도 역의 김인권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영 씨. 네, 지옥에서 온 판사에서 이하롱 역할을 맡은 김하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벌써 활력이 넘치는 배우분들과 감독님인데 일단 그 질문을 받기 전에 박진표 감독님 작품에 대한 소개를 좀 부탁드릴까요? 하이라이트 재밌게 보셨나요? 지옥에서 온 판사는 여기 계신 우리 박신혜 씨가 악마 역할로 나오고요. 네, 악마가 인간 세상에 와서 판사의 몸에 들어가서 활약하는, 세상을 뒤집어 놓는 이야기고요. 그 와중에 우리 열혈 형사인 김재영 씨를 만나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작품 소개를 말씀드렸고 이제부터 작품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신 기자님들 손을 들어주시면 네, 벌써 들어주셨는데요. 저희 스태프께서 마이크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NK 스포츠 금빛나 기자인데요. 반갑습니다. 저는 좀 감독님께 좀 드리고 싶은 질문이 사실 박신혜 씨가 악마 캐릭터랑은 좀 거리가 멀어 보이거든요. 사실은 박신혜 하면 올곧고 굳세고 강한 캔디 캐릭터 좀 가까운 인물인데 배우인데 그 박신혜 씨를 지옥에서 온 악마로 설정한 그런 악마로 캐스팅한 이유가 좀 궁금하고요. 박신혜 씨 같은 경우는 이번 작품을 통해서 좀 연기 변신을 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좀 각오라든지 어떤 모습이 좀 부각됐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자님 방금 성함이 강빛나 기자님 맞아요? 금빛나 기자님. 여기 또 박신혜 씨 역할이 강빛나 맞죠? 예, 같은 빛나인데. 자, 그렇다면 감독님 먼저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악마 캐릭터로 박신혜 씨를 캐스팅한 이유. 그동안 우리 박신혜 씨가 맡아왔던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캔디 같은 캐릭터가 있을 텐데요. 이면에 저는 이제 우리 박신혜 씨가 가지고 있는 배우로서의 욕망과 욕심 이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했고요. 저희 그 빛나라는 캐릭터에 가장 또 사랑스러워야 하니까 그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배우가 누굴까라고 생각하다가 우리 제작진과 CP님 대표님 다 만장일치로 박신혜 씨를 추천했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캐스팅을 했고요. 지금 아직 방송을 하기 전이라 이제 약간 조심스럽긴 한데요. 보시고 나면 상상하셨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놀라실 거고요. 그 박신혜 씨를 사랑하게 되실 겁니다. 네. 네. 지금 이미 편집을 하면서 사랑에 빠지신 것 같은데, 네. 왜냐면 악마지만 굉장히 사랑스러운 그런 캐릭터인데, 신혜 씨 입장에서는 엄청난 이번에 연기 변신이 도전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각오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선 대본을 읽었을 때 너무 재미있었어요. 읽는 순간순간 머릿속에 그 장면들이 막 영화처럼 꼭 이제 CG처럼 이렇게 펼쳐지더라고요. 굉장히 궁금했고, 그리고 저 또한 제가 뭐랄까요, 연기 변신을 꼭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보다는 책을 읽었을 때 너무 재미있겠다. 내가 이런 모습을 보였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할까라는 궁금증으로 어떻게 보면 저도 이 작품을 선택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까지도 제가 해오면서 해왔던 캐릭터들이 연기하는 순간 모두 행복하고 즐거웠다면 이 캐릭터를 연기하면서 나는 또 얼마나 즐거운 경험을 할까, 색다른 경험을 할까에 대한 제 자신에 대한 좀 기대감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 또한 제가 굉장히 다양한 모습을 그리고 다양한 성격들을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다양한 성격을 지니게 되잖아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다양한 경험들을 하면서 나라는 사람에 대한 경험치가 쌓이게 되는데 그 경험치를 내가 과연 어떤 작품에서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를 생각했을 때 빛나라는 캐릭터가 굉장히 다채롭게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그 시간들을 이번 기회에 또 다르게 다채롭게 풀어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요. 보시는 분들도 같이 그렇게 느끼신다면 너무 감사하고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인물과 이 장르에 대한 기대감을 또 표출하고 계시는데 말 나온 김에 그러면 네 분 오늘 와주신 기자님들께 역할 소개를 좀 자세히 부탁드릴게요. 먼저 빛나 어떤 인물입니까? 물불 안 가리고요. 위아래가 없는 굉장히 눈치 하나 보지 않고 할 말 다 내뱉는 정말 탄산 음료처럼 톡 쏘는 캐릭터입니다. 그 이제 지옥에서 악마 유스티티아가 인간 강빛나의 몸으로 들어오면서 그 인간 강빛나를 대신해서 살아가게 되는데요. 사람의 생각으로서는 어떻게 저 말을 저 피해자와 가족들 앞에서 저렇게 내뱉지라고 할 만큼에도 굉장히 독설도 잘 날리는 자신의 성과를 위해서라면 피해자의 안부 따위는 중요하지 않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누군가가 봤을 때는 굉장히 냉정하고 정 없는 악마 같은 네, 캐릭터입니다. 진짜 지옥에서 온 네. 판사네요. 네, 재용 씨. 저는 굉장히 인간적인 형사고요. 피해자들이나 유가족들한테는 감정이입도 많이 해주고 책임지려는 그런 사람이고요. 이제 범죄자들은 끝까지 쫓으려고 하는 되게 끈질긴 그런 형사입니다. 그래서 열혈 형사라고 하는데 굉장히 감수성이 풍부한 그런 캐릭터입니다. 좋습니다. 감수성도 풍부하고 정의감 있고 좋습니다. 김인권 씨. 저는 악마예요. 지옥에서 이름은 발라크고 우리 유스티티아 악마 대선배님과 중간 선배님인 그레모리 악마를 모시는 애기 악마예요. 그래서 발라크는 이 몸으로 들어왔는데 이 몸은 이 대한민국에서 나이가 좀 있고 법정 서기관이고 판사를 돕는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역할이라서 이 몸이 이분들을 만났을 때 벌어지는 아주 재미난 그런 순간들을 담당한 그런 인물입니다. 구만도입니다. 구만도. 네, 구만도. 그 만도입니까? 지금은 라크입니까? 발라크입니까? 지금요? 예예. 지금 발라크는 어디 갔는지 지옥에 있을 거예요. 지금 만도다. 네, 예. 지금. 김아영 씨. 저는 그 그레모리라는 악마가 인간 세상에 있는 편의점 알바생이었던 이하롱 몸속에 들어간 악마예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유스티티아라는 굉장히 존경하는 악마를 만나게 되면서 악마 선배님을 만나게 되면서 자신의 그 모든 것을 다 내줄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충성심을 가진 인물이자 또 자신의 어떤 후배인 발라크 구만도를 대할 때는 또 180도 달라지는 그 강약약강의 좀 표본인 악마 역할을 맡았습니다. 아, 좋습니다. 역할 소개와 함께 이제 관계성들을 저희가 좀 알게 된 것 같고요. 이제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네, 기자님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포츠 경향 하경원이라고 하고요. 네. 저는 박진표 감독님하고 박신혜 씨께 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박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이렇게 영화 연출을 주로 해오시면서 사실은
되게 리얼리즘에 기반한 작품들을 많이 해오셨어요. 그래서 뭐 특히나 많은 작품들이 실화에 바탕을 하거나 아니면 실화의 취재를 바탕으로 하거나 이렇게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땅에 붙어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면 이번 작품은 굉장히 좀 판타지 느낌이 많이 나는 그 지옥에서 악마를 소환했다는 설정 자체가 이제 지금까지 이제 감독님의 작품과는 좀 다른 결이 있는데요. 이렇게 좀 판타지의 문법을 좀 이용해야겠다라고 생각하셨던 그런 좀 이유가 궁금하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최근에 법정물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바로 전작도 지금 변호사를 소재로 했던 법정물이었고 최근에 또 다른 드라마에서도 또 이렇게 소현주 씨가 또 판사 역할을 하셨었고 그래서 약간 판사의 그런 딜레마에 대해서는 또 많이 다뤄지고 있는데 다른 작품과 좀 다른 이 지옥에서 온 판사의 법정물로서의 그런 차이점은 어떤 점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박신혜 씨께는 2020년인가 제가 저기 인터뷰를 한번 봤는데 그때 악역을 좀 해보고 싶다는 말씀을 그때 하셨더라고요. 그때 아마 뭐 영화를 좀 연달아 출연하고 계셨던 것 같은데 그래서 뭔가 좀 어떤 역할, 어떤 설정도 괜찮다. 좀 다른 역할을 해보고 싶다는 그 아마 그런 바람을 좀 이루신 것 같은데 특히나 좀 이렇게 지금까지 연기와 좀 다른 점을 봤을 때 눈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박신혜 씨의 눈이 좀 이렇게 아무래도 좀 맑은 거를 표현했다면 이번에는 굉장히 힘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좀 CG나 이런 부분도 많이 좀 들어오다 보니까 확실하게 눈에서 가장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박신혜가 좀 표현하는 악역 연기 어떤 점에 좀 중점을 두고 어느 부분에 좀 힘을 많이 좀 실으려고 애를 쓰셨는지 그 부분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기자님 고맙습니다. 자, 먼저 박신혜 씨 어떤 점에 좀 악역을 맡으면서 중점을 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저는 빛나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악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 바라보는 시점이 좀 다른 것뿐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악역은 정말 누군가를 정말 못되게 해하거나 어떤 정말 사회면에 있어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거나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었다면 빛나라는 캐릭터는 악역이라기보다는 그냥 악마라는 그 설정 자체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악마가 굉장히 장난기도 많고 사람을 홀리기도 하고 뭔가 이 상황 자체가 착하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뭔가 그 상황 자체를 꼬아주는 그런 악동 같은 면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빛나가 뭔가 그런 악역이라기보다는 눈치 보지 않는 굉장히 사이다 같은 캐릭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뭔가 남들이 봤을 때는 빛나가 30 중반에 판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던 여자가 한순간의 사고로 사람이 180도가 변했는데 평소 같으면 선배에게 한마디도 못했을 사람이 갑자기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처럼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뻔뻔하고 얼굴에 철판 깔고 그런 모습이 조금 그런 모습을 좀 보이려고 했어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내가 하고자 하는 건 다 해버리겠다. 라는 그 뻔뻔함을 조금 이번 그 캐릭터를 연기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게 또 시청자분들이 보셨을 때 악마지만 말 그대로 정말 악마지만 사랑스러워 보일 수 있을까에 대한 거를 고민을 많이 하면서 연기를 했던 것 같고요. 약간 어떻게 보면 좀 철부지 없어 보이기도 하고 그간 제가 연기했던 게 뭔가 굉장히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분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힘들어도 슬퍼도 나는 다 이겨낼 수 있어 꿋꿋해 였다면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하면 되지 그걸 뭘 눈치 보고 있어? 약간 그동안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박신혜 하면 뭐 가난하지 않은 박신혜 뭐 이렇게 막 그런 몇 가지 캐릭터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약간 깨부실 수 있었던 역할이지 않을까 싶어서 그 모든 걸 다 누리면서 좀 보여주고자 한 것도 없잖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악역이라기보다는 그냥 지옥에서 온 네. 그야말로 기준점이 다른 생각이 다른 네. 예, 그 악마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이번에 뭐 약간 카타르시스도 느꼈을 것 같아요. 통쾌함? 대리만족? 그렇죠. 그동안은 제가 꾹꾹 참으면서 나 홀로 눈물을 흘렸다면
이번에는 상대방의 눈물을 아주 그냥 눈물이 쏙 마를 빼는. 때까지 쏙 빼는 네. 역할이다 보니까 근데 그게 뭔가 그 사람에게 나쁜 짓을 저질러서라기보다는 어떠한 일들로 통해서 좀 눈물을 흘리게 만든 캐릭터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좋습니다. 이번에는 뭐 티어 스틱을 발라야만 눈물이 나는 그런 인물이죠. 자, 감독님. 다른 법정물과 일단 차이점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저희 드라마가 법정물처럼 보일 수 있을 텐데요. 법정물이기도 하고요, 사실. 그런데 그것과 조금 다른 것은 지옥이라는 세계와 지옥의 법 뭐 이런 그 세계관이 엄연히 존재하기 때문에 옛 함무라비 법전처럼 뭐 이렇게 그 똑같이 갚아주는 뭐 그런 그 판타지가 이렇게 존재하는데요. 그 존재하는 판타지 안에서 저희가 그 집중했던 것은 삶을 송두리째 빼앗겨버린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 뭐 그런 부분에 좀 집중이 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단순 법정물이라기보다는 약간 선악이 공존하는 판타지 액션, 사이다 판타지 액션 극이라고 이렇게 좀 생각하고 봐주시면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차이점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또 허경원 기자님께서 질문 주신 것 중에 그 바로 전 질문이 사실 감독님께서 이전에 굉장히 리얼리티가 살아있는 그런 작품, 그 선 굵은 작품들을 연출하셨다면 이번에는 판타지 장르를 하신 이유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신 건지 좀 여쭤볼게요. 네, 그 마찬가지 이유가 될 텐데요. 저희 이제 작가님께서 이 작품을 기획하신 순간이라고 한다면 이제 어떤 댓글을 하나 봤다. 천인공노할 사건인데 댓글에 이제 악마가 울고 갈 판결이라는 댓글을 보고 이 드라마를 기획하셨다고 하셨는데. 저도 이제 그런 것에 굉장히 많이 공감을 하고요. 뭐 제 출신 성분 자체가 첫 사회생활을 SBS 교양국에서 시사 다큐 같은 것들을 했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런 마음들을 항상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서 판타지이긴 하지만 그 판타지가 이 세상, 이 지독한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희망 같은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물론 지옥이라는 세계관이 있지만 그것조차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는 어떤 희망 뭐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뭐 실제로 지금 드라마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들이나 피해자들, 뭐 가해자들, 뭐 이런 판결들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존재하고 땅에 붙어 있는 내용들이라서 오히려 더 가감 없이 표현하고 싶었지만 이 세상에 벌어지는 일들이 다 보여드리기에는 너무나 더 경악스러운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오히려 좀 축소하고 이렇게 작게 포장한 것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드라마를 보시면서 조금 통쾌하고 이렇게 마음 속에 이런 어떤 카타르시스를 느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왜 판타지 장르가 접목됐는지 알 것 같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네, 마이크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스포츠 서울의 원성윤 기자라고 반갑습니다. 합니다. 네. 그 드라마 이제 요 하이라이트 영상을 보니까 그 감독님께 질문드리는데요. 그 판사가 아니라 이제 사인으로서 사적 제재를 하게 되잖아요. 칼을 들고. 네, 이렇게 됐을 때 이게 이제 과연 정의로운가 판결이 아니라
이런 윤리적 문제가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베테랑 2도 그런 얘기가 좀 있는데, 그래서 감독님이 생각하시는 정의, 그리고 이걸 연출로서 풀어낼 때 어떻게 했는지 좀 말씀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박신혜 배우님과 그리고 김영대 배우, 김재영 배우님께도 질문 드리는데, 요 연기하시면서 이 좀 어려운 포인트 같은 것들, 좀 이런 점에 조금 더 천착해서 연기하려고 했다, 이런 것들 좀 밝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감독님. 이번에 뭐 윤리적인 문제에 있어서 사적 제재 관련돼서 질문을 주셨는데, 정의란 무엇인지 감독님이 생각하시는, 그리고 연출하실 때 중점을 둔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질문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그 흔히들 말씀하시는 사적 제재 또는 사적 복수 뭐 이런 단어를 저희가 생각을 안 한 건 아닌데요. 대본상에 저희가 기획 의도상에서도 그렇고 저희 드라마가 이건 사적 복수가 아니고 사적 제재가 아니다. 이것은 지옥의 법에 의한 처단이다라고 규정 지었고요. 그 판타지가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어떤 희망이나 바람이라고 생각했고요. 연출 포인트. 네, 그래서 이제 그 저희 기획 의도에 이런 말이 있어요. 저는 뭐 대본을 자세히 보지도 않고 기획 의도만 보고 사실 이 드라마를 하겠다고 결정을 했는데요. 기획 의도에 이제 인간의 길 포기한 살인자에게 교화의 기회를 주기 이전에 삶을 송두리째 빼앗긴 피해자와 그 유가족들의 를 먼저 보듬어야 된다라는 뭐 글귀가 좀 있었는데요. 정확치는 않을 겁니다. 아마 뭐 몇 글자 틀릴 텐데요. 그 말이 저는 제 가슴에 굉장히 와 닿았고요. 그래서 그런 드라마를 만들면서 그런 노력을 기울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드라마 보시면 이거 사적 제재 아니야? 뭐 이게 맞아? 뭐 이런 생각을 안 하시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감히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네. 자, 9월 21일 토요일 밤 9시 50분에 1, 2화 공개가 됩니다. 함께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박신혜 씨부터 우리 배우분들 모두 이게 연기하면서 좀 어려웠던 포인트는 어떤 부분인지? 이제 빛나가 악마이다 보니까 인간의 감정을 잘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누군가가 힘들거나 누군가가 아파하는 거에서 공감을 잘 원래 못하는 캐릭터거든요. 그런데 이제 배우분들께서 너무 연기를, 저는 상대방의 그 연기를 보고 감정이 안 들어야 하는데 저도 모르게 상대 배우분들의 그 연기에 같이 몰입을 하다 보니까 울지 말아야 되는데 저도 모르게 이제 눈물이 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되려 네, 그게 오히려 되려 조금 힘들지 않았나 싶어요. 평소에 저한테 울라고 하면 어떻게든 잘 울 텐데 울지 말라고 하니까 그것 또한 그렇죠. 네, 어렵더라고요. 공감이 안 가야 하는데 출연해주신 배우분들의 연기를 보다 보면 저도 모르게 이제 빠져들어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어렵지 않았나 연기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리액션도 제 연기에 포함인데 그 부분을 제가 감정을 눌러야만 했던 순간들이 많았어서 그 부분이 개인적으로는 조금 어렵지 않았나 싶어요. 감정을 배제해야 되는데 자꾸 이입이 되니까 네, 그게 맞아요. 힘들었죠. 예. 네. 자, 그렇다면 우리 열혈 형사 재영 씨는 뭐가 힘들었어요? 저는 반대로 이제 눈물을 좀 많이 흘렸던 것 같아서 좀 힘들었고, 사실 저만 이제 사람이잖아요. 이제 악마들이랑 상대를 아니, 하는데 내 중에 유일하게 네. 사람이네요. 근데 예. 이제 열혈 형사고 저도 나름 이렇게 형사니까 정의감 넘치고. 뭐, 예. 뭐 이렇게 액션을 상대할 때 조금 많이 항상 아쉬웠어요. 제가 물리적으로 약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계산을 좀 해야 되더라고요. 그쵸. 악마한테 내가 어느 정도로 할 수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타격감이 어떻게 오는지에 대한 것도 좀 고민을 많이 하게 내가 되고. 항상 인간이라는 걸 되새기면서 되뇌이면서 연기를 했네요. 아니요, 이들이 악마라는 걸 계속 계속. 네, 이들이 악마다라는 걸 계속 생각하면서 약간 그런 부분이 조금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판타지니까. 그렇네요. 김인권 씨는 어떻습니까? 저는 박신혜 씨 만나고 김하영 씨 만나면 그렇게 무서워서 아니 제가 막내 악마다 보니까 얼마나 무섭게 하는지 신혜가 미남의 신혜였더니 되게 이렇게 참 이렇게 눈물도 많이 흘리고 이렇게 항상 불쌍한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번에 눈빛이 달라져서 나타나서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그래. 만만한 재영이 재영이는 인간이니까 여기랑 있을 때는 되게 만만하게 편하게 하고 아니, 그래서- 만 있으면 너무 무서웠어요. 아니 김인권 씨가 늘 자신감 넘치는 눈빛인데 오늘 많이 주눅이 들어 있어요. 아 진짜 무서웠어요. 그리고 감독님이 자꾸 이렇게 제가 자꾸 김인권이 나타나는 걸 계속 막으셨어요. 정말 그렇게 하고 나면 감독님이 와서 이렇게 몇 마디 하고 가시고 진짜 무서운 떨려. 지금 그게 구만도 씨가 힘들었어요. 빛나를 못 쳐다보겠는데 예 우리 신혜 씨도 마이크를 드셨는데 아니 이제 평소에는 저희가 선배님이랑 현장에서 막 이렇게 조곤조곤 재밌게 얘기를 잘 하다가도 저희 이제 대사 자체가 선배님께서 제 나이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가장 나이가 어린 막내 그 악마가 몸에 들어온 역할이다 보니까 자꾸만 그 저희의 대사에 어쩔 수 없이 되게 막 아롱이가 꿇어 뭐 머리 박아 막 이런 대사에 이제 굉장히 육체적으로 고생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게 아롱 역의 아영 배우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모든 사람을 만날 때 약간 다 나보다 약간 밑으로 보는 그 베이스가 깔려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계속 이제 연기를 하다 보니 선배님께서도 그 부분에서 많이 좀 힘드시지 않았을까라는 걱정이 많이 됐어요. 네. 아무튼 지옥에 다시 돌아가기 싫고 드라마는 끝나서 다행입니다. 네 정말 무서웠습니다. 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고 아영 씨는요? 저도 선배님을 처음 뵀을 때 사실 저한테 너무 대선배님이었는데 첫 촬영 때 이제 제가 선배님한테 야 대가리 박아 뭐 이런 대사들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뭔가 이 케미가 생기려면 제가 좀 더 선배 같고 그런 흔히 말하는 꼰대 같은 어떤 행동들을 해야 하는데 이거를 연기할 때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리허설 할 때 은근슬쩍 한번 막 머리 이렇게 해보고 이렇게 한 대 이렇게 막 살짝 쳐보고 할 때 네 선배님이 다 언제든 받아주죠. 네, 다 다 받아주죠. 받아주라고 하고 감독님께서도 그거 좋았으니까 그냥 그거대로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처음에는 조금 그 어려움이 있었는데 뒤로 갈수록 정말 많이 편했고 너무 감사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왜 우리 김인권 씨가 촬영이 끝나 다행이라고 하는지 예 알 것 같습니다. 네. 자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시면 네 기자님 예 기자님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마이크 먼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이데일리 김가영이고요. 반갑습니다. 저는 그 네. 김하영 씨한테 질문 있는데 그 SNL을 넘어서 이제 전극에서도 커리어를 잘 쌓아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작품에서는 좀 어떤 모습을 저희가 기대할 수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고 기존 작품에서 여자 배우들이랑 케미가 되게 좋았잖아요. 근데 그 박신혜 씨와 이번에도 케미가 좋을 것 같은데 어떤 케미를 보여주실 수 있을지 또 좀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 좀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어떠세요? 저도 사실 너무 궁금하기도 한데 제가 사실은 그 흔히 그 SNL에서 이제 뭔가 보여드렸던 저의 어떤 눈이 있잖아요. 말롱광 그쵸? 네, 예. 저는 그게 그냥 제 눈인 줄 알고 여태껏 그렇게 연기하고 제 눈에 뭔가 특별함이 있다라고 사실 생각을 하지 않았었는데 그 친구가 그렇게 나오고 그러다가 이렇게 드라마를 하면서 굉장히 인상 깊었던 그 말씀을 해주신 선배님이 계신데 그 인권 선배님께서 촬영을 하다가 네. 아영아 너 눈이 되게 다양한 눈이 있다. 또 다른 눈이 있다. 너 가진 눈이 되게 많네.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도 한 번도 생각을 해보지 않았던 제 눈이어서 그때 집에 가서 이 일기를 쓰면서 뭔가 이 작품에서
또 다른 눈을 뭔가 보여드릴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뭔가 생각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아, 이번에 또 어떤 눈으로 갈아 끼웠는지 굉장히 기대됩니다. 멀티아이즈 기대를 하면서 여여 케미, 워맨스도 굉장히 좋은데 이번에 어땠나요? 신혜 씨와. 사실 저한테는 어느 현장을 가더라도 다 선배님들이 많기도 하고 특히 신혜 선배님 같은 경우에도 제가 어렸을 때부터 너무 좋아하는 드라마들에 많이 나오니까 그렇죠. 저한테 너무 어려운 것도 있었는데요. 근데 그 첫 촬영할 때 엄청 추웠거든요. 겨울이었고. 근데 제가 이제 겨울 촬영이 경험이 없다 보니까 히트텍이나 이 속의 옷들을 못 입고 갔어요. 근데 선배님께서 아유 너 히트텍 안 입었어? 이러면서 내일을 안 입었냐? 네. 히트텍 근데 말해도 되는 거죠? 뭐 근데 이제 그 브랜드명이라. 예. 괜찮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내복 네 내복 안 입었냐 하면서 선배님이 가지고 계시던 그 내복을 저한테 이렇게 막 주셨어요. 근데 저는 그 기억이 너무 이렇게 진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느꼈던 그 선배님의 털털함이 끝나고 회식 자리까지 이어지면서 아 선배님은 정말 뭔가 되게 쿨한 언니 같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서 제가 진심으로 사람으로서도 되게 존경하는 지점이 촬영을 하면서 많이 생겨서 그런 지점이 뭔가 아롱이가 이 유스티키아 강빛나를 바라보는 데도 담겼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내복을 준 첫 선배가 박신혜 씨인가요? 네, 내복을 그렇게 처음 받아봤습니다. 아, 정말 배우 생활을 하면서 첫 내복을 우리 박신혜 씨가 전달을 했습니다. 너무 추워 보여가지고 이제 차에 이제 여분이 항상 이제 있으니까 이제 스타일리스트 팀에서 이제 여분을 늘 많이 준비를 그쵸, 해주시는데 경험이 많으니까 또. 네. 근데 옷을 너무 아롱의 캐릭터 자체가 워낙 이제 N잡러에 늘 약간 옷도 굉장히 요즘 MZ 세대의 그 친구들처럼 굉장히 프리하게 나오거든요. 근데 워낙 이제 또 많은 N잡러 알바생이다 보니까 옷차림이 늘 너무 얇았어요. 근데 저희가 촬영 시작이 2월 말부터 촬영이었는데 추웠죠. 너무 옷을 얇게 입은 거예요. 그래서 이건 그 옷 안에 이런 뭔가 핫팩 같은 걸 붙여도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빨리 입으라고. 근데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보기에도 전혀 괜찮지가 않으니까 내 거라도 괜찮으면 입었으면 좋겠다 해서 네 입혔죠. 네, 근데 내복 줄까? 갑자기요? 아직 지금 받아본 적이 34도예요 지금 밖에. 오늘 34도예요 최고 기온이. 자 우리 저기 김지영 갑자기 급하게 케미를 만들고 계시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 김지영 씨, 김지영 씨는 박신혜 씨와의 호흡 어땠나요 이번에 케미? 저요? 네. 저도 동생이긴 한데 훨씬 선배여서 굉장히 많이 의지하고 사실 저보다 체력이 좋았던 것 같아요 신혜가 정말로. 이게 좀 부끄럽지만 그래서 이 신혜를 보면서 힘든 걸 겨우겨우 이겨내면서 촬영을 했던 그런 기억이 많이 남아요. 에너지 비타민이네요 정말. 네. 방금 김하영 배우가 내복 얘기하니까 갑자기 오빠가 저한테 신혜야 나도 내복 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김인권 씨와의 호흡은 어땠나요? 저하고요? 네. 선배님 항상 저하고 굉장히 편하게 해주셔서 사실 저도 악마라고 생각 안 하고 했던 것 같아요. 유일하게. 너무 편하게 해주시니까 같이 내복 줄게. 오늘 뭐 내복으로 하나 되는 지옥에서 온 판사네요. 자 그리고 또 기자님 마이크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스포티비 뉴스의 장진리 기자라고 반갑습니다. 합니다. 박신혜 씨랑 김재영 씨한테 각각 질문 드릴게요. 박신혜 씨는 상속자들이나 피노키오, 닥터스처럼 특히 SBS 드라마에서 좀 좋은 시청률을 기록하면서 좋은 궁합을 자랑하셨었는데 이번에 또 전작이 시청률이 좋아서 기대도 있고 부담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었고요. 그리고 김재영 씨는 방금 체력적인 면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셨지만 제작 발표에 앞서서 출연한 라디오에서 박신혜 씨가 나이는 어리지만 참 배울 점이 많은 선배라고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이번 작품을 통해서 어떤 점을 좀 배우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진짜 SBS와의 그 합이 굉장히 좋은 박신혜 씨인데 사실 지금 전작 구파트너가 워낙 많은 사랑을 받고 있어서 굉장히 기대도 되면서 부담도 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말 많이 부담이 되고요. 안 된다고 하면 거짓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8년 만에 SBS를 또 이제 복귀를 했는데 제가 그 데뷔작부터가 SBS거든요. 천국의 계단부터. 맞아. 귀엽거나 미치거나도 네, 있고, 그죠? 귀엽거나 예. 미치거나도 SBS였고 제가 정말 이 SBS와 인연이 정말 많아요. 미남이시네요도. 근데 저희가 작품 촬영하는 중간에 이제 드라마 그 대표님께서 저희 미남이시네요 연출을 하셨던 감독님으로 또 이제 감독님께서 또 대표님이 되셨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런 부분들이 또 계속 겹치다 보니까 부담이 되는 거는 사실이지만 전작의 좋은 기운을 이어받을 수 있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요. 좋죠. 하지만 사람 일이라는 게 제 마음처럼 되는 건 또 아니니까요. 저희 작품을 바라봐 주시는 다양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결과를 또 제가 어떻게 뭔가 만들어낸다기보다는 그 나오는 결과를 자연히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과정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러고 보니까 신기하네요. SBS에서 천국부터 지옥까지, 천국의 계단으로 시작해서 지옥에서 온 판사까지, 천국과 지옥을 다 왔다 갔다 했네요. 아마 이런 경험한 사람은 저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유일합니다. 네. 국내 유일. 예, 좋습니다. 김재영 씨. 저는 신혜랑 같이 해서 너무 좋았습니다. 예, 잘 될 것 같아요 드라마. 저기 질문은 그냥 배울 얘기하고 점이. 싶었어. 하고 싶었어. 뜬금없이 혼자 뭘 찍으시는 거예요? 신혜하고 같이 작품하면서 배운 점은 굉장히 이 친구가 기복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뭐 감정적인 늘, 것도, 그쵸. 예, 딱 올고 나서 그런 면을 보면서 정말 옆에서 의지도 많이 했고요. 약간 감정신이나 어떤 연기에 있을 때 제가 조금 집중이 좀 안 될 때 이렇게 신혜가 와서 뒤에서 딱 얘기해 줄 때도 많고 그래서 많은 걸 배운 것 같아요. 정말 동생인데 제가 사실 좀 챙겨줬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예. 아니 근데 현장에서 이제 제가 기복이 없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기복을 그렇게 타지 않았던 건 좋은 파트너를 만나서였던 것 같아요. 워낙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 얘기 해주길 지금 혹시 바라고 계셨다. 왜냐면 김재영 배우님께서도 현장에서 물론 이제 체력적으로 본인이 좀 힘들었다고 얘기는 하지만 항상 늘 스태프들과 배우들이 이렇게 저희가 또 나오는 출연진들이 많다 보니까 저는 이제 아무래도 거의 매일 쉬지 않고 촬영을 해서 어떤 이 현장의 분위기를 막 엄청나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챙기기보다는 전체적인 분위기를 좀 보려고 했다면 이제 재영 오빠가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스태프들과 모든 배우들에게 지치지 않는 에너지를 계속 나눠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 에너지를 자연스럽게 받아서 같이 융화되어서 일을 할 수 있지 않았나 싶어요. 저희 현장에 너무 감사한 게 모든 배우분들이 너무 다 사랑스러우시고 너무 다 정이 많으신 분들이 계셔서 촬영하는 내내 힘들다라는 생각보다는 피곤한데 다 같이 있어서 너무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촬영을 했던 것 같아요. 자, 제목은 지옥에서 온 판사인데 정말 따뜻했던 현장. 예. 그리고 또 유일한 인간 역할, 오늘 천사복으로 입고 오신 김재영 씨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혹시 마지막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십니까? 네, 마이크 전달하겠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JTBC 엔터뉴스팀 황소영이라고 반갑습니다. 하는데요. 네. 네, 배우님들께 질문이 있는데 이번 작품을 통해서 얻고 싶은 이제 수식어가 혹시 있다면 어떤 수식어를 얻고 싶으신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김하영 씨부터 좀 질문을 드려볼까요? 이번 작품을 통해서 얻고 싶은 수식어, 뭐 이런 모습의 김하영. 네. 제가 뭔가 지금까지 저를 좀 많이 알고 계셨던 수식어는 맑은 눈의 광인이었다면 이 드라마가 나가고 나서는 뭔가 살기 어린 광기? 광기를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조금 달라요. 결이 다르죠. 네, 그 친구는 되게 맑았거든요. 이번엔 살기. 네, 살기가 느껴지는 또는 광기를 가진 또 다른 눈을 가진 김하영?
수식어. 이번에는 말룬광이 아니라 살룬광. 살농광으로 살룬광으로 인사를 드려볼 가겠다. 수 있도록. 네. 살기 있는 눈빛. 네, 광인 좋습니다. 김인권 씨. 저는 감독님이 이번에 호감 만들어 주신다고 했으니까 아, 네. 호감 한번 해봐야죠, 저도. 이번에 그 코로 한번. 네. 예. 호감. 호감 호감. 구만도. 호감 구만도 좋습니다. 김재용 씨. 저는 그냥 한다온이 기억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드라마가 정말 잘 돼서 저 인물이 완전히 기억되게. 네, 그렇게만 되면 너무 좋겠습니다. 우리가 또 뭐 기억하는 인물들이 있잖아요. 뭐 김탄이라든지 이렇게 그쵸. 기억하는 인물처럼 한다원으로. 네, 저도 박신의 남자가 됐었으니까. 아, 네. 네. 뭔가 김탄 네, 비켜. 이름을 하나 예. 아닙니다. 예, 열심히 잘 되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이번에 박신의 남자로 온 이제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신혜 씨는요? 이 수식어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다채로운 배우라는 수식어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그동안 사실 그 아까 그 기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당차고 네. 그리고 꿋꿋한 캔디 형의 그런 역할들을 많이 맡았다면 이번에 완전 변신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생각보다 그렇게 이제 막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울지 않아는 어떻게 보면 상속자들이 가장 컸고 그쵸. 워낙 사랑을 그 뒤로는 그래 나는 힘들어 약간 이런 역할들을 많이 했는데 워낙 그 이미지가 강하다 보니까 그 이미지를 내가 생각하지 않아도 저를 바라봐 주시는 시선에서 기본적으로 그게 있었죠. 좀 있지 않았나 싶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뭔가 다채롭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이번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센 캐기 때문에 이 모습이 또 각인이 되면 굉장히 다채로운 박신혜로 각인될 것 같습니다. 그 혹시 아까 뒤쪽에 기자님 손을 들어주셨던 건가요? 아닌가요? 네. 자,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응답 공동 인터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주신 기자님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정말 다양한 질문들을 많이 주셨는데요. 이제 아쉽지만 끝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박진표 감독님부터 끝인사를 좀 부탁드릴까요? 네, 오늘 저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끝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제가 드라마를 처음 연출하면서 모니터 앞에서 이분들 특히 뭐 박신혜 씨 연기를 보면서는 굉장히 구경을 했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니터 앞에서 디렉션을 줘야 되는데 이렇게 연기를 구경하게 만드는 배우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빨려 들어가면 중력이 작용하는 그런 배우였고요. 우리 이제 뭐 재영 씨도 그렇고 인권 씨도 그렇고 아영 씨도 그렇고 정말 한겨울에서 한여름까지 굉장히 고생하고 힘들고 이렇게 촬영했는데요. 아마도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여기 계신 기자분들도 드라마를 보시면 아마 그 연기의 향연에 구경하게 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돌아가시면 좋은 기사 부탁드리고요.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만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신혜 씨. 네, 이번 촬영하면서 감독님과 특히 이야기를 많이 나누면서 이 빛나라는 캐릭터에 대해서 참 이야기를 많이 나누면서 촬영을 했는데요. 감독님과의 이런 디테일을 감독님께서 설명해 주실 때마다 너무 현장에서 심장이 뛰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저 또한 연기를 하면서 카타르시스를 굉장히 다양한 감정을 많이 느끼면서 촬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현장에서 제가 이렇게 오랜만에 대면 제작 발표회 하는 것도 굉장히 오랜만이긴 한데 내가 연기를 하면서 이렇게 내 에너지를 정말 이렇게 표출하면서
즐겁게 촬영한 게 얼마만이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전작에서 그렇지 못했다라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정말 재미를 느끼면서 제가 촬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잘 담겨서 많은 분들께도 잘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고, 오늘 이 자리도 귀한 시간 내서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많은 분들께 즐거움과 그리고 희망과 감동을 드릴 수 있는 드라마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재용 씨. 네, 이렇게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일단 드라마를 저는 같이 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던 것 같아요. 이 드라마 시나리오 보고 너무 재밌게 봤거든요. 그래서 빨리 영상으로 보고 싶다 했는데 제가 운이 좋게 또 같이 이렇게 하게 된 것 같아요. 정말 열심히 찍고 재밌게 만들었어요. 볼거리도 너무 많고, 그리고 도파민 뭐 이런 것도 뿜뿜 터지니까, 이번 주 토요일 첫 방송 하니까 꼭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인건 씨. 네, 편집하시는데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뭘 기대하든 그 이상을 볼 것이다. 추석에 감독님이 자꾸 전화를 주셔가지고 대사가 모질란다고 자꾸 녹음해서 보내라고. 명절도 반납하시고 열심히 만들었으니까 굉장한 드라마가 나오겠죠. 오죽하면 악마가 우리 재판을 할 정도로 필요하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이 사회에 이 시청자분들이 어떻게 보여질지 너무 기대가 되고, 여러분들이 많이 이 드라마를 좀 더 이렇게 좋게 기사를 좀 써주시고 이렇게 해서 좀 이 드라마가 좀 좋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하영 씨. 네, 저는 정말 선배님들 눈을 보면서 연기를 할 수 있었던 것도 사실 너무 영광이었고, 아직 뒤로 갈수록 또 새로운 에피소드에 또 많은 선배님들께서 또 나오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재미있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제 첫 제작 발표회를 이렇게 감독님과 선배님들과 제가 너무 행복하게 찍은 이 드라마로 제작 발표회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지금 순간적으로 12월 31일인 줄 알았어요. 예. 약간 시상식 분위기인데,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SBS 새 금토 드라마 지옥에서 온 판사 제작 발표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귀한 발걸음 해주신 기자님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주 21일이죠. 21일 토요일 밤 9시 50분에 1, 2회 동시에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진행의 박경림이었고요. 우리 함께 일어나서 인사드릴까요? 이상으로 SBS 새 금토 드라마 지옥에서 온 판사 제작 발표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